예, 안녕하세요. 그 댓글에 보면 물론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여러 종목에 대해서 좀 분석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러한 이제 의견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개별 종목별로 분석을 하려다가 어차피 그죠? 전반적인 주가가 오르면 뭐 어떤 종목이든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오르고 전반적으로 주가가 떨어지면 그죠?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이제 주가가 빠지기 때문에요. 그냥 개별 종목을 접근하기에 앞서가지고 그럼 뭐 앞으로 코스피는 그쵸? 오를까? 안 오를까? 좀 요거를 좀 주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본 다음에 제가 이제 별도의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때 이제 개별 종목별로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그죠? 저희 보시면 테이퍼링이라는 거를 최근 뉴스가 이제 보시면요. 이게 이제 9월 이제 9일자 뉴스예요. 테이퍼링을 고민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뉴스는 뭐 테이퍼링을 올해 시작한다. 그래서 어떤 데는 야 9월에도 어렵다. 테이퍼링이 늦춰진다. 그쵸? 연내 어렵다. 뭐 내년에 될 것 같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요거를 알기 전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기 전에 테이퍼링이라는 뜻이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어떤 분은 이제 QE라고 해서 이제 퀀터티브 이징, 우리 양적 완화라고 부르죠. 보통은 중앙은행, 그죠? 우리나라 치면은 페드가 한국은행격이죠. 중앙은행에서요. 예, 통화 정책을 하려면 일반적으로는 돈을 찍어내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아니면은 뭐 기준금리를 낮추든가. 근데 2008년도에요.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생기면서 금리를 아무리 낮춰도 이게 소용이 안 되니까 어떤 식으로 했냐면 시중에 자금을 풀기 위해서요. 그 페드에서 국채를 막 매입하는 거예요. 국채를 매입하면 뭐가 되죠? 그쵸? 국채의 공급보다 수요가 훨씬 많아지니까 국채 가격이 올라가죠? 국채 가격이 오른다는 건 이자율하고, 그쵸? 채권 가격은 역외관계니까 국채 가격이 오른다는 건 이자율이 떨어진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퀀터티브 이징을 통해 가지고 그쵸? 계속 양적 완화를 통해서 이제 계속 이렇게 국채를 매입해 왔죠. 그러다가 이제 테이퍼링이라는 거는 야 국채를 예전에는 우리가 하루에 예를 들어 뭐 10조씩 매입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5조씩 매입하겠다. 한 달 동안은 그 다음 달에는 1조씩 매입하겠다. 이렇다면은 국채 발행량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스테이블하게 있는데 이거를 매입하는 세력이 어떻게 보면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국채 가격이 떨어지겠죠.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자연적으로 실물 이자율이 오른다는 얘기를 의미하죠. 그래서 테이퍼링이란 얘기가 무엇이냐? 그렇죠? 미국 연방준비기금에서 그죠? 이자율을 한번 올릴 걸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근의 상황이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도 보면 제가 이제 좀 자극적이라고 그죠? 저점 대비 뭐 116%인데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저점이라고 한다면 요건 빼야겠죠. 이런 건 굉장히 특이한 점이니까요. 그죠? 요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정도가 저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정도면 2000포인트죠. 2000포인트에서 어떻게 보면요. 그죠? 3,300포인트. 크게 보면 한 60% 정도 상승했고, 그죠? 플러스 60%가 1년 정도, 1년 동안의 기간 동안 상승했죠. 그러니까 요 올 초까지,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올 초까지 주식을 샀는데 내가 돈을 못 벌었다. 이런 분들은 사실 주식에 큰 소질이 없으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그냥 어떤 걸 사더라도 전반적으로 주가가 오르는 식이 있죠. 여기도 보시면요. 요 당시가 2017년이었죠. 2017년도에도 한 2000포인트였는데, 그죠? 2018년도에 제일 높을 때가 한 2600까지 갔죠. 1년 만에, 그죠? 또 뭐 이제 30% 올랐죠. 30% 오른 것도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요 1년 동안, 그죠? 요 2000포인트에서 60포인트, 그죠? 60%나 올랐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단기간도에 가파르게 오른 게 문제죠. 그냥 오른 거 문제 없어요. 뭐 예를 들어 10년 동안 60% 올랐다. 오히려 더 적게 오를 수도 있는 거죠, 이건요. 근데 1년 동안 60%다. 그쵸?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그 얘기는 뭐 역으로 돌린다면 기업의 실적이 1년 동안 60%가 증가했다. 그죠? 만약에 코로나 이전이라고 한다면 코로나 이전보다 그죠? 기업의 실적이 60%더 증가할 리가 별로 없는 거예요. 2000포인트라는 건 2019년도에도 그러니까 2000포인트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2019년 대비 기업의 실적이 60% 올랐다라고 하는 게 그죠? 어떤 뭐 특정 기업들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가능할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 이랬다라고 하기에는 다소 좀 무리인 숫자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가장 좀 악재 중에 하나가 그죠? 주가가 좀 많이 올랐구나라는 거죠. 그 다음 볼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 다음 보시면 이제
주가가 오르더라도 경제의 펀더멘탈이 튼튼하면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우리 코로나 시기, 이건 우리가 예외적인 걸로 이제 제외해요. 어차피 우리가 이제 정말 예상 못한 변수니까요. 그럼 코로나 이전에 GDP 성장률은요. 그죠? 이 정도 수준이에요. 3% 중심, 2에서 4% 여기를 왔다 갔다 했죠. 그럼 코로나 이후에는요. 2%에서 0%, 어떻게 보면 레벨 다운 됐잖아요. 그죠? 아무리 이거 오히려 기저효과가 있었으면 이것보다 더 크게 올라가야 되는데 전반적인 경제 성장률이 매우 지금 떨어지고 있구나, 펀더멘탈이 좀 약해지고 있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즉 어떻게 보면은 경제 전체적으로 부가가치는 그죠, 코로나 이전보다 덜 생산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산의 가치, 그죠, 자산의 가격은 더 올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GDP가 점점 하락하는 거는 우리가 좋은 시그널로 보기에는 좀 어렵죠. 그 다음 보시면 물가도 보시면요, 물가가 그죠, 코로나 이전에는 요때가 코로나 때라고 보시면 돼요. 2020년 1월이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은 사실상 물가 수준이 그죠, 0이거나 마이너스였죠. 오히려 물가가 그죠, 떨어졌는데 그 전에는요, 코로나 이전에는요, 물가 상승률이 그죠, 2% 평균 아니면 1, 이 정도 그죠, 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2021년 1월부터 해가지고 물가가 월별로 계속 상승하고 있다가 이게 7월 말까지거든요. 지금 7%까지 올라간 거죠. 월 물가가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지금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경제는 크게 성장하지 않는데 물가가 지금 많이 올랐다. 이 물가가 오른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쵸, 시중의 유동성이 워낙 원체 많이 어떻게 보면 풀리니까 그쵸, 그 펀더멘탈적인 이제 그 이익의 상승보다는 그쵸, 그 통화량의 증가로 인해서 물가 상승이 더 컸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금리를 볼까요? 금리 보시면 2010년도 여기 1월부터 해요. 5년짜리 이제 국채 만기 수익률인데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죠. 2010년도에는 워낙 또 경기도 좋았고 그러다가 다소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부터 또 하락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상 코로나 때 제일 낮을 때가 우리가 이제 1% 정도의 금리고 현재는 이제 1.8% 정도의 5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1.8%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물가가 월 평균이 그쵸, 뭐 7%, 5% 하면은 연으로 지금 누적으로 한다면 물가 상승률이 그래도 한 4% 이상이 되는데 그거를 감안한다면 사실상 이 금리는 마이너스 금리인 거죠. 우리가 이제 돈을 보관하고 있는 것 자체가 그죠, 계속적으로 비용을 많이 발생시키는 거죠. 그렇다는 건 뭐죠? 현금으로 돈을 보관하는 사람은 바보다. 무언가 실물 자산을 사야 된다라는 시그널을 여기서 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보시면 그쵸? 그 다음에 5년 만기 미국의 국제 수익률 볼게요. 미국도 보면 그쵸? 3%에서 같이 이제 똑같이 비교하려고 그래요. 만기가 같아야지 우리가 서로 뭐 애플 투 애플, 뭐 아이 투 아이 이런 식으로 1대1로 정확한 비교가 가능하니까요. 미국도 이제 금리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금리를 그죠? 대폭 어떻게 보면 하락시켰죠. 그리고 최근에 오르는데 금리가 1%예요. 미국 금리는 1%, 우리나라 금리는 1.8%.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되면 어떨까요? 미국에 있는 자금들이 그쵸? 미국에 있는 자금이 해외로 유출이 되는 거죠. 야, 내가 미국에다가 투자하면 1%의 수익률인데 예를 들어 한국에 투자하면 1.8%야. 그럼 누가 1%의 수익률에다가 여기다 놓겠습니까? 그러면은 미국에 있는 달러 자산이 해외로 유출이 되겠죠. 그렇다면은 미국 내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죠? 미국의 통화의 가치가 떨어지고 그렇다면 미국의 수입품 물가가 올라가고 수입품 물가가 올라간다면 미국의 전반적인 그죠, 물가가 많이 높아지는 거죠. 물가가 어느 정도 높다는 거는 경제의 긍정적인 신호지만 너무 많이 높다라는 거는요, 사람들이 누구나 다 자산으로 들고 있으려고 그러지 돈으로 안 들고 있으려고 한다. 아니면 돈의 순환이 잘 안 된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 또 보시면 이제 미국의 이제 S&P 지수예요. S&P 지수도 보시면요, 뭐 요때 그죠, 예외적으로 이제 요때 코로나 빼면요, 얘네들도 보면은 이 정도 수준이었잖아요. 그죠, 이 정도 뭐 3천 몇 수준 하다가 지금 이제 4,600 올라간 거죠. 그렇다면은 제가 이제 저점 대비는 한 100%라고 했는데 그죠, 기존에 2020년 코로나 전이라고 본다면 실제로 코로나가 2020년 어떻게 보면은 그쵸, 한 1월이라고 하니까 요때라고 보면 한 3,300 대비
3,600인가 얘네도 한 주가가 50% 정도 상승한 거죠. 이제 국내보다는 조금 아직은 주가 상승이 덜했다. 그래서 미국의 S&P 지수가 막 4,000이 넘어간다, 너무 비싸다, 연일 오른다라고 하지만 국내 코스피 비교한다면 그렇게 많이 오른 게 아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여전히 그렇죠. 1년 동안 주가가 50% 상승한다는 거는 매우 부담스러운 거죠. 그 얘기도 그렇죠. 코로나 이전과 대비해서 미국의 기업에 대한 기업들의 수익률이 그죠. 이익이 50% 증가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사실 그랬냐? 사실 그 정도까지는 증가 안 했죠. 물론 뒤에 나오겠지만요. 어쨌거나 이것도 악재 중에 하나죠. 미국의 주가가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문제고요. 그래서 미국 보시면요, 물가 상승률이 엄청 되게 지금 높지 않습니까? 그쵸? 과거에 보시면 보통 2%대로, 그쵸? 우리가 캡을 씌웠는데, 지금 보시면 거의 한 6% 가까이 됩니다. 지금 물가 상승률이. 지금 21년 누계인데, 그쵸? 그렇다면은, 아까 전에 이제 아다리가 다 맞는 거죠? 야, 미국이 금리가 너무 낮아. 그러니까 미국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어. 그러니까 미국 사람 입장에서 수입하는 물가가 너무 높아. 그 다음에 미국 돈을 지금 계속 많이 풀고 있어. 그죠? 이자율이 너무 낮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그죠? 은행에 예금 안 하고 막 쓰는 거죠. 자산을 뭔가를 막 사는 거죠. 그죠? 돈으로. 뭔가를 산다면 그 뭔가의 값은 계속 오르겠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미국 정부에서, 그죠? 이 물가가 높은 거를 언제까지 용인할 것인가. 누가 봐도 너무 높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물가가 너무 높다는 건요. 미국 정부에서 사실 뭐 어떻게 보면 금융정책, 금리정책을 펼칠 때 지금 금리를 인상을 단행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환율 같은 경우에 이제 점진적으로 좀 상승을 했죠. 그쵸? 왜냐면 요 기간 동안에 상승을 했고요. 그쵸? 요때부터 계속 나오는 게 우리나라, 그쵸? 돈의 가치도 그렇지만 점진적으로 상승했는데 뭐 170이 뭐 크게 문제가 되는 수준이냐라고 보기에는 아니죠. 그쵸? 이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적인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거고 1200원이 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약간 야,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상승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요. 지금 계속 이제 통화를 많이 풀고 있고, 그죠? 주가는 계속 올라가고, 대표적인 이제 자산 가격이죠. 여기다 이제 따로 말씀 안 드렸지만, 부동산 가격은, 그죠? 주가보다 어떻게 보면 더 많이 오를 수도 있는 거죠, 지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산의 가격이 계속 이제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물가 상승이 되고, 만약에 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단기적으로는요, 우리나라는 환율이 상승하면 조금 유리해요. 아무래도 이제 수출 주도의 기업들이 많이 운영하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의 수익성이 좀 개선되지만 이런 높은 환율들, 1200원 만약에 1200원 이상의 환율들이 그냥 6개월 이상 계속 되면은 문제가, 그쵸? 보면 이제 원재료도 우리가 수입해야 되잖아요.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고 그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그게 전체적으로 이제 내수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환율이 상승하는 게 단기적으로는 기업 실적에는 좀 좋아도 우리가 좀 중단기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기업 실적에 더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이제 미국 분기별이 아니라 저는 미국가 아닙니다. 이거 한국입니다. 한국의 분기별 GDP 성장률 이게 보시겠습니다. 그렇죠? 아까 전이랑 조금 다르죠? 보시면 이렇게 있다가 이게 출처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제일 정확하니까 한국은행 걸로 쓰겠습니다. 그렇죠? 분기별, 그죠? 분기별이니까 이때 마이너스 8.9%, 7.5, 이때는 조금 늘죠?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아까 전에 썼던 그 자료들을 한번 볼게요. 그 자료가 그렇죠? GDP 상승률. 요거는 이제 이 나라 지표에서 만든 거고요. 이거는 그쵸? 분기별. 우리가 이거를 쓰지 않고 한국은행에서 나온 걸로 쓰겠습니다. 어쨌거나 그쵸? 그럼 한국은행 지표는 또 반대 걸 얘기하네요. 코로나 전에는 그쵸? 분기에 그 GDP 성장률이 어떻게 보면은 그쵸? 1% 안 됐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지금 GDP 성장률이 좀 높았다. 서로 조금 상반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래도 한국은행 출처가 더 믿을만하다고 생각해서 한국은행 걸 쓰겠습니다. 그래서 펀더멘털이 좀 정정하겠습니다. 펀더멘털이 좀 더 좋아졌다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죠?
물론 이제 펀더멘털 좋아진 게 당연히 1년만 보고는 사실은 보기는 어렵죠. 그렇지만 이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는 그죠, 요 기저 효과를 반영하더라도, 그러니까 요걸 빼야죠. 기저 효과 반응하더라도 요번 간다면 전반적으로 기업의 실적이 좋아졌다. 그죠? 대부분은 기업의 우리 전체적인 경제의 실적이 그죠, 0.8% 하다가 1.6이면 그죠, 2배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죠? 이걸 이제 물론 2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2배가 높아졌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죠. 자, 어쨌거나 이렇게 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이제 버핏 지수라고 해서요.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워렌 버핏이 만든 겁니다. 그 나라, 그죠? 어떻게 하냐면 요 계산하는 공식이요. 여기 써 있습니다. 주식 시가총액과 GDP. 그쵸? 그러니까 우리나라 GDP 대비 우리나라 코스피의 시가총액을 본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 빨간 부분들이 버핏 지수고 파란 부분이 코스피예요. 물론 요때 금융위기였죠. 2007년도 말. 그때 이제 주가가 어떻게 보면 과열됐다고 버핏 지수는 본 거죠. 100을 기준으로 이것보다 높으면 과열됐다고 보는데 이때는 사실 우리나라가 과열이라고 보기도 참 애매한 게 우리나라가 잘못해서 금융위기가 생긴 게 아니라 그죠? 미국 쪽에서 잘못해가지고 금융위기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나라 잘못보다는요. 요때는 이제 봐야 되는 거죠. 버핏 지수가 우리나라는 지난 15년 동안 보면 그죠? 우리가 100을 넘었을 때는 어김없이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요때 현재 버핏 지수는요. 그죠? 140 정도가 넘어가고 있고요. 그때가 연초였습니다. 주가 지수가 2800일 때, 그러니까 지금 버핏 지수는 지금 한 160 정도까지 갔다고 보면 되는 거죠. 코스피 지수가 이 정도까지 가면요. 그래서 앞으로 버핏 지수가 계속 유지할 거냐, 떨어질 거냐, 그죠? 버핏 지수 상으로 본다면, 그죠? 지금 주가가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말은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것도 볼까요? 그래서 미국 S&P 같은 경우에도 버핏 지수가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 어떤 거냐? 이게 버핏 지수는 미국은 이제 120%를 어떻게 보면 fairly valued 해가지고 그렇죠? 적정 가치인데 자기들이 보기에 그렇죠? 이렇게 버핏 지수를 지금 상당히 많이 넘어갔다. 그죠? 243%다 버핏 지수를. 그래서 이건 과거 평균이죠. 과거 평균보다 매우 높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비싸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렇다면 실제 기업들의 이익은 어떻게 되냐? 우리나라 대표적인 회사가 삼성전자죠. 삼성전자의 실적이 전반적으로 좋으면 그죠? 주가는 올라가고요. 안 좋으면 전반적으로 떨어지겠죠. 삼성전자가 전체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한 20%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에서 25%요. 보시면 52기 반기가 언제가요? 그죠? 작년도 그죠? 상반기에요. 작년도 코로나가 굉장히 심할 때 그때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가 한 14.5조 원 정도가 영업이었고 현재 그죠? 올해 6개월 동안은 한 약 22조죠. 거의 2배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그죠? 50% 이상 많이 이익이 증가했고 이걸 단순하게 2배로 곱해서 연환산하면 한 44조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보시면 10년도 이건 네이버에서 갖고 온 자료지만 10년도에 한 30조, 17년도에 53조, 18년도에 59조, 그 다음에 19년도에 27조, 그 다음에 20년에 36조인데 그러니까 코로나 때보다 그렇죠. 그래도 42조 정도 예상하면은 조금 더 좋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2022년 동기 대비 50% 정도 초과해가지고 지금 이익이 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이제 주요 회사라면은 삼성이나 다른 이제 시가총액 상위 회사들의 그 재무제표를 전부 봐야 되지만 삼성전자 하나만 보더라도 굉장히 좀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네이버 실적도 볼까요? 네이버는 제가 이제 뽑은 이유 중에 하나가 네이버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IT 기업의 선두주자, IT 기업에서 삼성전자 같은 회사라고 생각해가지고 그죠? 양대 산맥, 제조업, 그죠? 그다음에 서비스업 이렇게 이제 구분했죠. 그래서 이거는 나머지 이쪽 실적 추정치는요 보통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한 거에 대한 컨센서스인데 물론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그죠? 현재부터 미래 기간이 길면 길수록 추정치의 정확도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건 전 무시하고 그죠? 21년 것만 본다면 그러니까 한 1조 3천억 원 그죠? 이때는 그죠? 1조 2천억 원 그죠? 작년보다 조금 더 늘었다. 10% 가까이 네이버도 실적도 괜찮다. 근데 물론 괜찮은 거랑 주가가 그만큼 많이 오른 거랑은 또 별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펄을 볼게요.
요 퍼가 점점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건 뭘까요? 그쵸? 실적이 좋아진다는 얘기인 거죠. 주가가 오른 것보다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 2015년도 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는 2019년도 1일, 그쵸? 퍼가 높을 때가 과거 5년 동안 18배였고, 낮을 때가 보통 한 12배였죠. 그죠? 코스피에 대한 퍼입니다. 그렇지만 요때 이제 퍼가 많이 올라갔죠. 보통 퍼를 계산할 때, 퍼라는 게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현재 주가하고 보통은 그 현재 그 실적을 내야 되는데, 현재 실적은 우리가 없기 때문에, 그죠? 과거에 이제 실적이 주로 이제 대응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죠? 이때 주가는 엄청 높아졌고, 그죠? 2021년도에. 근데 요때 실적은 안 좋아졌으니까 당연히 퍼가 올라갈 수밖에요. 근데 지금은 퍼가 떨어져가지고, 과거의 역사적 평균 고점이, 그쵸? 과거 5년 동안 18배 정도까지 떨어졌죠. 그 얘기는 이제 뭘까요? P는 가만히 있는데, 사실은 주가, 그죠? 수익이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앞으로 수익이 더 올라간다면 퍼는 조금 더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는 속도보다는 그죠? 이익이 증가하는 속도가 조금 더 빠를 것 같다라고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겠네요. 다음은 이익이 증가한다. 그죠? 단기적으로 앞으로 한 6개월, 1년 동안 회사의 이익이 증가하겠느냐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증가할 수 있다. 1년까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최소 연말까지는 이익이 좀 증가할 거다. 즉 작년 대비 아니면 코로나 이전 대비 이익이 좀 증가하는 추세일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좀 어느 정도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걸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에 미국의 2009년부터 2021년까지 분기별로 미국에 있는 회사들의 이익의 정도입니다. 보시면 얘네들도요. 전반적으로 2009년 일부 이때는 워낙 그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때 가파르게 상승했잖아요. 그죠? 금융위기 기간이었으니까 회복한이라고 가파르게 상승하고 계속적으로 상승했고 이때 잠깐 떨어지고, 그죠?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어떻게 보면 상승의 트렌드라는 건 존재해요. 이렇게 이제 코로나라는 거를 우리가 없던 이벤트라고 본다면, 이 트렌드는 이렇게 계속 상승하는 걸로 보는 거죠. 그럼 코로나 전에서, 그죠? 코로나까지 약 한 이익의 증가율은 10% 정도 올라갔고, 대신 이제 주가 상승률은, 그죠? 요때랑 비교하면 40%, 그죠? 이익이 올라간 것보다 좀 주가 올라간 게 많다. 근데 이익보다는요, 이익이 10% 올라가면 주가도 정확하게 10% 올라가야 되냐? 그건 아닌 거죠. 그죠? 주가라는 거는 매수, 매도라는 게 존재하고, 워낙 다른 변수들, 특히나 우리의 유동성이라는 부분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주가가 현재 상황에서는 당연히 이익 증가보다 더 많이 증가하는 거 우리가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걸 가지고, 과대평가, 저평가라고 보기는 어렵죠.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웬만한 중요한 변수들을 쭉 봤는데, 그쵸?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주가가 오를 것 같습니까? 떨어질 것 같습니까? 잘 모르겠죠.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쵸? 낙관적인 시나리오도 있고, 이제 비관적인 시나리오도 있긴 한데, 한번 볼까요? 보시면, 낙관적인 시나리오는 이거예요. 주요 국가. 여기서 사실 주요 국가라고 해봤자요. 중국, 미국, 일본, 그다음에 독일, 영국, 이런 나라들이죠. 어떻게 보면 GDP를 많이 차지하는 나라들이, 그죠? 실적이 올해 연말까지 꾸준히 상승하는 거예요. 내년에도 조금 더 상승하고, 그래서 실적 상승에 따라서, 그죠? 미국에서 기준금리도 조금씩 올리는 거죠. 연말이든, 9월이든, 10월이든 조금씩 올리면서. 그렇다면은, 그죠? 이 실적 장세라는 게 이제 진행하는 거죠. 과거에는 유동성 장세였죠. 실적이 코로나 때 매우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돈들을 많이 푸니까, 그쵸? 그냥 돈이 풍부해가지고 자산의 가치가 올라간 것 뿐이죠. 돈 가치가 떨어진 거죠. 한마디로. 그런 유동성 장세였는데, 이제 실적 장세로, 그쵸? 어떻게 보면은 바뀌는 추세인 거죠. 어떻게 보면요. 올해부터, 그쵸? 올해부터는 이게 실적 장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동성 장세는 뭐죠? 직접적으로 돈이 많으니까 주가를 확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이 커요. 실적 장세는요. 조금 약하죠. 보통은 이제 유동성 장세, 실적 장세. 끝나면요. 하락이 기다리고 있겠죠. 그래도 낙관적인 시나리오, 낙관적이라는 건 앞으로 한 6개월 정도만 본다면, 그쵸? 물론, 제가 이거를 다 알면, 제가 이런 걸 왜 하겠습니까? 제가 몰래 혼자 주식 투자하죠. 그죠? 제가 이제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우리가 가상적으로 생각한다면, 첫 번째, 그죠? 실적 자체가 받들어준다. 두 번째, 그쵸?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강하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그쵸? 점진적으로 이제, 기준금리를 올려도 되겠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아무래도 올리다 보니까 물가 상승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코로나도
안정세로 접어들어가지고 위드 코로나 어떤 거냐면 이제 뭐 마스크 쓰지 않고 산다는 게 아니라 이제 각국의 여행을 다녀도 그쵸 격리 같은 거 뭐 자가격리 이런 것도 없어지는 단계 뭐 이 정도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안정세인 거죠. 하나 이제 독감화돼 가지고 아니면 감기화돼서 계절병으로 이제 없어지는 거 이렇게 된다면 그쵸 이게 이제 한 6개월 안에 계속 이런 것들이 명확화된다면 제일 낙관적인 시나리오고 그러면 꾸준하게 그죠? 큰 폭은 아니죠. 꾸준하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펀더멘탈이 된다고 볼 수 있고요. 비관적인 시나리오는요. 그쵸?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올해까지는 괜찮았어요. 그죠? 왜냐면은 이제 작년도에 워낙 안 좋으니까 올해 기저효과로 괜찮았는데 이게 이제 연말까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상승률인 거죠. 올해 1, 4분기는 작년 대비 이익이 50% 상승했다. 2, 4분기는 그렇죠. 1, 4분기 대비 30% 상승했다. 3, 4분기는 그렇죠. 2, 4분기 대비 20% 이렇게 상승의 추세가 점점 떨어지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상승이 이렇게 되느냐. 그럼 우리가 엄청나게 많이 상승이 되는데 상승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상승이 지금 우리가 이런 구간에 와 있다 싶으면은 이제 상승 추세가 굉장히 둔화되니까 그리고 극단적으로 이렇게 갔으면 그죠? 다 왔잖아요. 그럼 떨어질 일이 남은 거죠. 이런 식으로 하락세로 어느 정도 반전된다. 반전에 대한 기미가 보인다. 이렇게 되는 게 우리가 보면 비관적인 시나리오고 이렇게 된다면요. 금리를 또 못 올려요. 왜냐? 금리 올리면 조달 비용 비싸지고 가뜩이나 그쵸? 위태위태한데 그러니까 물가가 계속 상승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언발의 오름육이라서 언젠가는 해야 될 거죠. 물가가 너무 상승돼봐요. 그러면은 뭐 경제생활 자체가 굉장히 좀 불가능은 아니지만 매우 불편해지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떠밀려가지고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기준금리를 인상하다 보면은 그죠? 예상치 못하게 인상하면 자산 가격이 계속 하락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자산 가격이 하락하면요. 소득이 없어지고 또 채무가 많고 이런 사람들 개인 파산이 증가하고 은행 파산 그다음에 금융위기 그다음에 코로나가 계속 창궐하고 위드 코로나는 시기상조다. 진짜 이때는 이제 패닉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이제 쓸 수 있는 옵션 중에 굉장히 한 10개 중에 제가 보기에는 9개를 쓴 것 같아요.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을 했고. 물론, 하나 더 남은 정책적으로 이제 건설 쪽이죠. 막 이쪽 건설 경기 막 부양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건 진짜 일부만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때는 정말 비관적인 시나리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렇죠. 자, 제 의견. 물론 이것도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연말까지는 그냥 지금처럼 횡보할 것 같다. 그죠? 뭐 2,900에서 여기 보시면 그죠? 뭐 숫자를 좀 색깔 좀 달리 해볼게요. 이런 거죠. 제가 보기엔 그냥 2,900에서 3,300 그죠? 많이 떨어지면 2,900 많이 오르지도 않고 크게 횡보 가능성이 높다. 횡보 가능성이 높을 때는 뭐죠? 이거는 이제 종목별로 접근해야 돼요. 종목별. 그렇죠. 어떤 종목이죠?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이죠. 근데 이게 전제 조건이 제가 보기엔 그죠? 올해 안에 S&P가 5천, 그죠? 5천을 안 넘는다는 전제죠. 5천 넘으면요, 그때부터는 야, 제가 보기엔 너무 과열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초에 제가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어느 정도가 적정 주가인가라고 생각해 보니까 한 3,200 정도까지가 제가 생각에는 한 적정 주가라고 생각했어요. 코스피가. 그래서 3,200에서 뭐 2,800 이 정도 사이가 코스피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 레인지라고 생각했는데 뭐 생각보다 물론 우연히 저는 맞았다고 생각해요. 뭐 이게 그죠? 어쨌거나 제가 보기엔 5천 정도가 되면 그죠? 이때는 이제 과열이라고 충분히 판단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과열이라고 판단된다면 그죠? 요 금리 인상의 시간은 저는 이제 시기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올리는 거는 확실하다. 근데 이게 시기의 문제인데 이게 만약에 연말 전에 5천이 되고 과열이면 물가 상승이 너무 높아가지고 정부 당국에서도 미국에서도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이제 우리가 이제 IMF 이후에 특히나 이제 금융시장에 대한 개방이 많아졌고 지금은 대부분 선진국 금융시장들은 다 개방이 되기 때문에요. 동조화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큰 방향성, 물줄기를 보여주기 때문에요. 이제 미국에 있는 증시를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된다. 현재로서는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횡보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크게 오를 일도 없고 크게 떨어질 일도 없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죠?
개별 종목 위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제 요 이후로요.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방향성이 정해졌으니까요. 제 나름대로 물론 제 나름대로 방향성이 정해졌으니까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뭐 LG화학이나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분석해서 올리겠습니다. 좀 더 제가 시간이 많다면 이거를 더 이제 자세히 좀 분석을 할 수 있을 텐데 요즘에 조금 바빠가지고 제가 조금 이제 한가해지면 좀 더 진짜 많이 뭘까 숙제하듯이 그죠? 회사에서 뭐 대중을 상대로 아니면 회사의 사장님한테 보고하듯이 해가지고 한번 분석 보고서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